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들은 뭐냐면 2022학년도 이후에 입시의 변화 사항들에 대해서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올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는 예비 고1들, 이제 고1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 올해 고1 되는 친구들이 입학하는 24학년도에는 많이 바뀌거든요. 현재 2학년, 3학년과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면밀히 그 변화 사항들을 체크하셔서 거기에 그 준하는 어떤 대비 그리고 준비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들은 2022학년도 이후에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 그 미묘하지만 조금씩 다른 입시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이후에 어떠한 그것이 올골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일단 우리 어머님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대입 그 모집의 구조는 대각선으로 그었을 때 정시와 수시 딱 두 가지인 거 아시죠? 정시는 수능 위주, 그리고 수시는 뭐 수능과 그 학생부와 그리고 논술 위주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정시는 3번 지원할 수 있고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정시는 수능 성적 100%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교대라든가 의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이게 조금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3학년도 서울대가 작년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을 본다면 23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특히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가 내신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다른 대학들은 아직 23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때문에 그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서울대의 정시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 학생부 교과, 비교과가 일정 부분 반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대각선으로 했을 때 수시가 3가지인데 그 위에 있는 사실상 학생부 전형이죠. 학생부 전형이 전체 수시의 85%를 차지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이 85%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시는 학생부 전형이다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죠. 자, 그러면 우리 그 모르시는 어머님들이 계실 수 있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교과 위주의 전형이에요. 교과는 뭐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그리고 뭐 기술과정, 한국사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교과목의 내신 성적을 가지고 이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사실상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100%라고 봐도 무방을 해요.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이 올해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은 특히나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전형이죠. 왜 그러냐면 교과 성적, 내신은 특목자사고 친구들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모여서 서로가 경쟁하다 보니까 내신들이 이렇게 좋지 못해요. 이른바 여기 전남의 오룡이라고 하는 뭐 창평, 장성, 여기 그 광양제철고 당연히 교과 성적들이 안 좋아요. 이 친구들은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가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일반고 그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교과 전형이 늘고 교과라만 뽑는데 우리 서울에 있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대학들이 일반고를 조금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일반고 내신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과 성적 100%만 뽑지는 않고 일단 교과 성적 100%지만 너네 교과 성적만 가지고는 안 뽑겠다. 너네 기본적으로 수능의 최저 기준을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만 너네를 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능 최저 기준을 거의 모든 학교가 교과 전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교과 100% 플러스 수능 최저다. 그러니까 우리 예비 고1들 지금 고1 되는 친구들은 일단 일반고로 가는 경우에는 내신을 잘 받아야 돼요. 내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두 과목 합 4등급, 그러니까 두 과목 정도는 2등급 2개를 맞출 수 있는 수능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일단 또 함께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올해
많이 확대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말 그대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학생부를 뭐냐면 교과 성적, 그리고 이제 비교과라고 하는 이 교과 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이제 창체 활동이라고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독서 기록, 그리고 교과목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학교 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평가하고,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서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서울대라든가 이화여대, 몇몇 대학들은 이제 수능 최저를 또한 요구하고 있기도 한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그렇지만 일반 고등학교는 비교과 활동보다는 사실 교과 성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들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간혹가다 어머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제가 비교과가 좀 괜찮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4등급 중반 넘어가는데 인서울 가능할까요? 4등급 중반 넘어가면 인서울은 거의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전남대도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여수 캠퍼스가 아니라면. 그래서 교과 성적이 가장 기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논술 전형은 사실 논술 100%를 뽑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제 논술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많은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도 하죠. 논술 전형의 의미는 그래요. 논술 전형은, 제가 오랫동안 논술을 가르쳤거든요. 논술 전형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수시에서 85%를 학생부 전형을 뽑잖아요. 근데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서 우리 어머님 자제들도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학교도 못 가고 하니까, 그래 기회는 찬스다, 엎어져서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게임에 빠져 있는 친구들, 질풍노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학업의 뜻을 두지 않고 갑자기 불현듯 유레카라고 갑자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나도 대학을 가야 되겠어. 그게 이제 고3 3월 달이다. 그때는 벌써 때는 늦은 거잖아요. 학생부가 안 좋으니까 수시 지원 자체가 안 되죠. 그럼 얘네들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 계속 더 방탕한 길로 빠질 수 있으니까. 돌아온 탕아들을 위한 전형이다. 즉 개과천선의 기회를,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 논술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신은 5등급 안에만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논술로 말하자면 뒤집을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요 대학들이 많이 줄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울대와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서울에 있는 거의 모든 대학, 상위권 대학들이 다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가, 우리 딸, 아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어떡할까요? 좀 논술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이후에 대입 주요 변화 사항을 본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재작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 문제로 아주 대한민국 사회도 커다란 갈등을 겪었었고, 그것이 또 입시에도 미묘하지만 매우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제가 밥 벌어먹고 사는데도 좀 영향을 줄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조국 장관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지만, 하여튼간 그 문제가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여론들이 너무 확산되니까 이제 정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게 되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변화입니다. 조국발, 말하자면 나비 효과죠. 크게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입 전형의 구조가 바뀐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가 바뀐다, 올해부터.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라는 건데, 그게 그래서 학생부를 기재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너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많이 뽑으니까 학생부 안 좋은 애들은 대학 갈 길이 너무 어렵다 이거죠. 그러면서 불공정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여라, 수시를 줄이자, 그런 요구가 비등해지니까 이제 교육부가 서울의 주요 대학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60% 이상을 선발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게 너네들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 대신에 정시로 40% 이상을 뽑아 의무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주요 대학들이 23학년도부터 정시로 40% 이상을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대폭 늘어났어요. 23학년도부터 시작되는 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23학년도라고 그랬는데 대학들이 쇳불도 단김에 뺀다고 22학년도인 올해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대학들이 늘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7개 대학이에요. 그 주요 대학들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는 대학 중에 17개 대학 딱 찍어가지고 정시 40% 이상으로 늘려 그랬는데 괜히 그 대학들이 좀 좋은 대학처럼 보이잖아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그 17개 대학에 들어가지 않는 대학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40%로 올립니다. 자기들도 좋은 대학이라는 말하자면 이미지를 주려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40% 이상으로 올려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보내고자 하는 대학들이 카이스트라든가 포항공대 그리고 전남대를 제외하고는 뭐 사실 의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40% 이상으로 올립니다. 그런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중요한 거는 여기 세 번째 나와 있죠. 서울 주요 대학이 교과 전형을 이제 신설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떤 것하고 맞물리냐면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대고하고 맞물려요. 보시면 22학년도, 23학년도에 1차적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을 줄여버립니다. 학생부 기재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학교 간에 그리고 선생님 간의 격차가 커서 특목 자사고들이 유리해. 그게 자수를 확 줄여버립니다. 쓸 수 있는 한을 줄여요. 그게 바로 2018학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조국 장관 건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니까 또 한 번 줄입니다. 아, 그래, 그것도 또 맞네. 더 줄여보자. 더 줄여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버려요.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 애들 우수한 애들 좀 뽑으려고 나름대로 입학사정관들도 확충하고 그랬는데 학생부 기재하는 내용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자소서도 없앤단 말이에요. 올해 고2부터는. 뭐가지 뽑아? 에이씨,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러면 일반고 애들은 교과 전형으로 뽑겠어. 그래서 교과 전형을 신설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능 체제 개편이죠. 수능 체제가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이 공통 플러스 선택 구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대부분 다 수능 세대이실 텐데, 자, 뭐 학력고사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동안은 문과하고 이과가 다른 시험을 봤잖아요. 수학을. 그렇죠? 다른 과는 몰라도 수학은 문과 이과 다르게 봤습니다. 문과는 좀 쉬운, 범위도 좁고, 그리고 이과는 범위도 넓고 어려운 수학이었죠. 이른바 이제 문과는 수학나 이과는 수학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이과 통합이라는 그 취지 아래서 이제 올해 수능부터는 문과 이과가 같이 봅니다. 수학 1, 수학 2라는 과목을 같이 봐요. 75점이고요. 이제 그 환율과 통계, 미적분 그리고 기하 요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각기 보게 되는데 이게 25점입니다. 이게 이제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옵니다. 큰 틀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학년도 이후에 이제 대입제도의 변화를 보신다면, 자, 22학년도 올해죠. 정시 비중 30% 이상, 고2부터 이제 40% 이상이고요.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미 폐지가 됐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적성고사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을 조금 쉽게 보는 대학별 고사가 있었는데 완전히 없어졌어요. 논술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하고 두 번째 고교 정보 블라인드 면접, 블라인드 평가가 시작되는데 자, 요 두 개 가장 중요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재작년에 조국 장관의 문제가 불거지니까 교육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을 자체 감사해요. 자체 감사하니까 특목 자사고에게 너무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 특목자사고에 너무 유리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특목자사고는 확실히 돈을 많이 받고 우수한 애들 하다 보니까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하죠. 그런데 고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학교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감안해서 뽑아주세요. 그리고요, 우리는 작년에 서울대를 몇 명 보내고 연대를 몇 명 보내고 고려대를 몇 명 보내고 이렇게 이제 자기네 학교 실적을 자랑하죠. 그러면 대학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이 학교 좋은 학교네, 많이 뽑아줘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프로파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전남과학고의 프로파일하고 여수 한영고등학교의 프로파일하고 어떤 게 더 빵빵할까요? 당연히 전남과학고의 프로파일이 빵빵하니까 전남과학고 애들이 유리하잖아요.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폐지시켰습니다. 작년부터. 자, 요건 좀 잘한 것 같은데. 두 번째가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 그전에는 면접만 블라인드였습니다. 블라인드라는 게 학교 이름을 가리는 거죠. 서류 전형은 그대로 가고 이제 면접 볼 때, 자, 예를 들면 저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김정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하고, 한영고등학교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영고등학교 김정년입니다.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는 민사고애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전부터 수험번호 100번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되지 않고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학생부 평가하는, 서류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아예 이걸 이름을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서 재작년 11월 달에 유은혜 장관이 나서서 비장한 표정으로 읽습니다. 이제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를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학교 이름을 다 가려서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겠다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 발표를 보다가 웃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관리들께서 참 또 열일을 하셨지만 쓸데없는 탁상 행정이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어이가 없는 게요, 일단 얘가 여수고등학교를 나왔는지 한영고등학교를 나왔는지는 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름을 가려버리니까 학교 이름을 다 지워버리는 거니까 얘가 여수고일까 아니면 한영고일까. 근데 봉사활동에서 뭐 여수시 사회복지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게 의외로 봉사활동 때문에 나타납니다. 지역은. 근데 여수고인지 한영고인지 일반고 간의 격차가 좀 없어지는 거예요. 격차가 없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이제 그걸 보다가 느낀 게, 예를 들면 전남과학고는 고급 물리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교과목 내용을, 이름을 가릴 수가 없어요. 얘는 고급 물리를 했어요. 고급 물리. 얘 과학고등학교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전공 중국어 심화. 그러면 얘거는 외고구나. 국제질서의 변화. 얘는 국제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고 간의 차이는 알 수가 없는데, 얘가 외고 나왔네, 얘가 국제고 나왔네, 자사고 나왔네, 과학고 나왔네, 이건 알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일반고와 자사특목고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의미가 없는 일이긴 해요. 오히려 이제 괜찮은 일반고 애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요것들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작년 이제 그 수시를 보니까 일단 학교 간의, 일반고 간의 격차는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이른바 이제 수시로 잘 보내던 학교들의 입학생 숫자가 좀 줄었어요. 입시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가린 효과는 일반고에서는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기재 방식이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현재 고2, 고1, 그러니까 예비 고3, 예비 고2 얘네들하고 현재 중3, 이제 고1이죠. 얘네들하고 또 바뀌어요. 바뀌는 부분이 뭐냐면 더 줄여버리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일단 현재 고2, 고3 되는 친구들부터 많이 바뀌는 것이 일단 수상 경력을 줄여버렸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서울대 보낸 애 중에서 상을 55개 받은 애가 제일 많이 받은 애입니다. 수상 경력이 2페이지를 넘어가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이제 고2, 고1, 그러니까 고2, 고3 되는 친구들은 상을 받은 경력을 학기당 하나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율 동아리는 이름만 제출할 수 있고, 확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줄여버리게 되는데, 우리 이제 중3부터는
이게 더 줄어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자, 수상 경력이 학기당 한 건 반영되던 것이 이제 미반영됩니다. 교내대회에서 상을 받은 것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져요. 그 자율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이제 우리 그 현재 고2, 고1 애들, 얘네들은 자율동아리 로봇 탐구반 해서 로봇을 제작하는 동아리, 이렇게 동아리 이름하고 동아리 성격, 활동 내용들을 간략하게 적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중3 우리 고1 되는 친구들부터는 아예 자율동아리는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봉사활동은 그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기재하지 못하고, 예를 든다면 그 여천군 여천 사회복지관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다, 이게 기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중3 이제 고1 되는 친구들부터는 아예 학교 밖에서 하는 것들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게 큰 차이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아주 정말 대한민국 교육부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겁니다. 뭐냐면 독서 활동인데, 현재 고2, 고1 되는 친구들은 책 이름하고 그 저자, 이거는 이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읽은 애일수록 아무래도 의미가 있겠죠. 나중에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여성시대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최재천, 이렇게 적어서 냈는데, 우리 이제 중3, 고1 되는 친구들부터는 아예 독서 활동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교육부가 독서를 권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교육부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좀 어이가 없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1 되는 우리 친구들도 독서 활동은 반영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 교과목 세특이라고 해서 생명과학 시간 선생님이 써주는 거죠. 여성시대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라는 최지천 교수의 책을 읽고서 화장을 하는 등 외모를 치장하는 여성의 어떤 특성이 생물학적인 선천적인 본능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후천적인 그 사회적 학습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진화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된, 이렇게 써줄 수는 있죠. 그래서 독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비중은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큰 틀로 봐서 수상 경력하고 동아리 활동, 그리고 여기 독서 활동에서 사실상 기재하는 내용들이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기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는 더욱더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교과목 성적,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그리고 교과목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특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비교과 활동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2 되는 친구들 무조건 1학기는 내신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